이준석 신임 당대표는 8월까지는 결단하라라고 압박 아닌 압박을 하는 모양새가 됐고 버스 정시론에 맞서서 윤 전 총장 측 주변에서 택시 직행론도 한때 나왔습니다. 이거 뭔지 살펴보시죠. 택시 직행론. 이 대표 8월 말이면 정치적 결단 충분하다. 그때까지 버스 안 타면 문 닫고 떠난다. 윤 전 총장 측. 방금 들었던 것처럼 모든 가능성 열려있고 아무것도 결정된 것 없다. 버스 탈지 말지 결정 못했다는 얘기예요. 그 가운데 지난번에 연희동에서 윤 전 총장과 함께 했었던 청년 장해찬 시사평론가가 버스 먼저 출발해도 택시 타고 직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으름장 놓을 필요 없다라고 이 대표의 버스 정시론에 불편한 얘기를 꺼냈어요. 손님 한 명 없는데 먼저 출발하면 버스 기사만 손해다. 우리 버스 안 탄다. 우리 택시 타고 가도 된다. 아쉬울 거 없다. 논란이 커지자 일단 이동훈 대변인은 그 윤 전 총장 측 정무적 입장 아니다. 지지자의 입장이다. 라고 확 선을 그어버렸습니다. 자, 이제 비대위 임기가 성공적으로 종료된 김병민 비대위원님. 예. 버스 정시론과 택시 직행론까지 지금 나왔고 택시 직행이다, 뭐 기다 아니다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버스 탄다는 겁니까? 택시 탄다는 겁니까? 택시는 이준석 신임 당대표가 택시 운전사 자격증이 있죠. 직접 택시를 몰기도 하니까 언제든지 택시를 태워서도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여유로움과 넉넉함을 보여주게 된다면 윤석열 전 총장이 버스에 충분히 탑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건 버스 정시 출발하니까 이때까지 안 타면 끝입니다. 라고 얘기하는 것과 제가 택시 운전기사 자격증도 있으니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버스를 탑승할 수 있는 곳까지도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상당히 다른 결의 얘기겠죠.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네요.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국민의 높은 지지를 갖고 있습니다. 하지만 아직 정시를 한 번도 시작해보지 않은 상태 속에서 국민이 불러서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한 걸음 한 걸음의 행보가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.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관련된 경선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치러지게 되는 순간 100% 여론조사로 치러지게 될지 아니면 현재 있는 당원 당규에 따르면 전 국민 여론만 갖고 대통령 경선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거든요. 충분하게 당원들의 뜻을 물으면서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아직까지 당내 기반이 없는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바깥에 있는 안철수 대표 등 외곽의 주자들은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있을 겁니다. 여기에서 모든 것들을 정권 교체를 위한 길에서 충분하게 시간과 기회를 드리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제 등을 내어드리겠다라는 자세로 임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버스의 정시 그 전에라도 8월 말이 되는 그 시간 전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길들은 저는 충분하게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. 김병민 비대위원 말 듣다 보니까 더욱더 그 속내가 좀 궁금해집니다. 버스, 택시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 오늘 비슷한 발언 했다고 합니다. 들어보시죠. 예, 저는 그 조직체 가차라는 걸 보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. 예. 하지만 대선이란 거는 문재인 정부와 싸우던 그런 어떤 어항의 이미지 말고도 결국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느냐에 대한 국민들의 질문에 답을 해야 되거든요. 외교, 그리고 안보, 그리고 경제,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대선 주자의 관점을 국민들은 확인하고 싶어 하거든요. 예. 늦으면 늦을수록 저는 국민들이 다소 좀 오해할 소지가 있다. 네네.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여전히 빠를수록 좋다. 빨리 버스 타라. 이 대표는 압박하고 있습니다. 그 가운데 오늘 조금 전 윤 전 총장 측발 뉴스 속보가 들어왔는데 지난 11일 동교동에 김대중 도성관을 방문했다라는 뉴스 속보를 알려왔습니다. 방명록에는 한국의 새 지평선을 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성찰과 가르침을 새길 것이다 라는 방명록을 썼다고 하는데 전재수회님, 이 행보가 조금은 아리송하다라는 느낌도 들고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라는 말 좀 전에 우리가 들었잖아요. 거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새기겠다라는 것,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? 자,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, 이 행보? 그러니까 이제 정치를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들께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와 노선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나의 가치와 노선은 이런 것이다. 그러고 난 뒤에 국민의힘을 가든 또 어떤 국민을 만나든 어떤 전문가를 만나든 이렇게 이제 해야지 말하자면 국민들이 피로도라든지 국민들께서 윤석열 전 총장을 생각을 할 때 저분이 앞으로 이렇게 가겠구나. 이렇게 이제 예측 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.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 의원들 한참 만나다가
또 갑자기 이제 김대중 도서관을 가는 거 아닙니까? 굉장히 많은 딜레마를 겪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들께 일정한 부분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 지지층 안에는 이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들도 계실 거고 또 중도층도 상당히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도층을 이제 말하자면 감안한 행보도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또 지인과 측근, 최측근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상이한 이제 목소리들이 전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제 국민들의 피로도가 조금씩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. 이점에서는 이제 가치와 노선을 명확하게 하고 국민들께 좀 행보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4.7 재보궐선거 이후에 국민의힘이 보수 진영 내에서 말하자면 플랫폼의 틀을 마련했다. 그리고 이준석 대표 당선으로 국민의힘은 이 보수 진영의 확고부동한 플랫폼 정당의 지위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높게 평가하시는군요. 그렇습니다. 이제는 대선에 출마를 하려고 하는 보수 진영의 어떤 후보들도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대선을 치를 수 없을 정도의 플랫폼 정당의 지위를 확고히 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시간의 문제일 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경선을 치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시점이 좀 빨랐으면 좋겠다. 그렇게 해서 입당을 해가지고 왜 국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지 이게 지금 군수시장 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?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? 국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경영 능력에 대한 비전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검증을 받는 그런 시간을 좀 충분히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전재수 의원님의 솔직하고도 또 예리한 분석 한번 듣고 들어봤습니다.